현지 시간 20일이 취임식이지만 이미 사전 행사는 18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 처음 후보자는 뭐 논란이 있어서 사퇴했고 두 번째 후보자가 있죠. 폭스뉴스 앵커 출신 이 소령으로 예편한 사람이라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북한을 핵능력 보유국이라고 지칭해서 이게 파문이 커지고 있어요. 예, 이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핵능력 보유국 지위는 한반도의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세계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이렇게 적어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으로 표현한 거. 저게 능력이 또 문제가 돼요. 이 영어로는 이제 누클리어 파워 이렇게 기술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보면 우리가 핵 확산 금지 조약상에 보면은 핵 보유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 보유국은 영어로 이제 누클리어 웨폰 스테이트인데 이 핵 보유국은 5개 나라밖에 없어요. 네. 미, 영,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렇게 5나라인데 이게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핵 보유국으로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어떤 지금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묵인되고 있는 일종의 대우를 받는 거죠. 예, 그런 대우를 받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북한을 이렇게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걸핏하면 핵 위협을 일삼는 이런 나라, 그래서 불량 국가로 돼 있는 이런 북한을 이 핵 능력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을 해버리면 핵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원칙, 노력이 한 번에 흔들리고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파문이 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만 바로 바이든 백악관에서도 뭐라 했냐면 헤그세스의 그 북한의 핵 능력 보유국 발언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일단 아직 물러나기 전이지만 분명히 선을 그었네요. 못을 받고 그렇게 물러가겠다는 겁니다. 네. 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피트 헤그세스 소령으로 예편을 했어요. 뭐 소령으로 예편한 사람은 국방장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군의 경력이 좀 비교적 짧죠. 폭스뉴스의 유명 앵커 잘생겼고 트럼프 인터뷰를 아주 제대로 해서 눈에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 용어를 잘 몰라서 썼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그 서면 답변서에 딱 한 번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동안 사실 미 국방장관은 고위장성 출신들이 대부분 임명됐는데 이 지금 헤그세스는 아다시피 소령으로 예편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폭스뉴스에서 한 10여 년 앵커를 한 막 그런 정도의 경력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경험 문제가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발언의 파문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헤그세스가 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몰랐거나 아니면 경험의 부족이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딱 한 번 썼지만 이것들을 앞으로 이 용어를 계속 쓸지를 잘 지켜봐야 된다. 만약 계속 쓰면 이제 그렇습니다. 알고 의도한다는 거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용어를 계속 쓴다면 그건 트럼프의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으로 반복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구해온 바로 핵 보유국 인정을 사실상 미 행정부가 수용하겠다. 이런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헤그세스가 또 이 청문회 도중에 이 말 말고도 이상한 말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아세안 국가 한번 어디인지 한번 좀 얘기해 볼 수 있느냐? 상식 문제를 냈네요. 예,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뭐 한국, 호주, 일본 하나같이 아세안 국가 아닌 나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마디로 아세안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급을 해서 사람들을 좀 경악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이 질문한 의원이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본인도 창피했겠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은 뭐 기본적인 상식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세 가지 예가 다 틀렸어요. 다 X, X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두 나라는 그거 할 수 있는데 개념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피트 헤그세스 씨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요주의 인물입니다. 만약 헤그세스 후보자의 발언이 명확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게 심각해져요. 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스몰 딜, 즉 작은 거래를 북한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바로 그래서 이제 지난 13일 날 우리 국정원도 국회 정보위원 보고에서 뭐라냐면 트럼프가 김정은과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빅딜이 아니고 핵을 적당히 그냥 현재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이러한 선에서 적당히 거래를 하는 이른바 스몰 딜로 그칠 가능성 있다라는 우려 섞인 보고를 바로 그래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내정자의 발언이 만일에 이번이 우연이 아니고 의도된 것이었다면 트럼프 핵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과 이른바 핵 군축 협상에 나서게 될,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의 안보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가 상당히 불안정한 위치에서 북한에서 흔들리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걱정을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요, 이 발언이 나오자 화들짝 놀라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일본 정부도 이게 정말 뭐 사실이고 명확한 트럼프 당선인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반대한다. 이런 입장 잇따라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북한의 핵 능력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부도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냐면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일관되게 견지를 해온 원칙이다. 그래서 북한의 NPT 체제 하에서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우리는 결코 가질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외교부의 경우는 그 북미 핵 협상이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당선인과 조속히 우선 통화부터라도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외교장관을 방미를 해서 미국을 새 행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설득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게 되면은 이게 한미가 30년 넘게 유지해온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한국은 절대 무기로 평가되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불안정 속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설득하고 그래서 어제 미국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고요. 마침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똑같은 입장을 취해줬습니다.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바로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변인이죠? 정부 대변인이죠.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자, 북한 핵과 미사일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도 그럴 법한 게 동해상으로 쏜 미사일이 대부분 일본 쪽으로 날아가서 어떤 것은 삿포로 위로 지나가기도 하고 이지 아슬아슬하게 밖에 수시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본의 입장도 명확합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이제 18일부터 사실상 시작된다고 했는데 취임 직후에 관세를 걷는 부처를 신설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네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14일 날 자신의 이제 SNS에 트루스 소셜이라는 데에 관세를 걷는 전담 부처를 별도로 이름하여 대외 수입청 이걸 신설하겠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의 최대 20%의 관세,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미 공약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최대 수천억 달러의 새로운 수입이 생기는데 이거를 징수할 기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 징수는 미국은 현재로는 이게 국토부 산하에 세관 국경 보호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징수 담당 부처는 있는데 이미 그 담당 부서가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해서 내 취임일이 말하자면 대외 수입청을 신설하는 탄생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관세를 걷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별도의 완전히 새로운 어떤 기관을 창설하기보다는 재무부 내의 기존 부서의 이름을 바꿔서 이러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세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트럼프의 이제 그 임기 동안의 첫날
저런 조치가 취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이들 쓰시죠. 틱톡 얘기입니다. 오는 19일까지 미국의 사업권을 팔지 않으면 미국 안에서는 틱톡을 사용 금지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죠. 그때는 구원투수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60일에서 한 90일간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그러니까 이제 잠정적으로. 예, 시행을 유예하는 그런 조치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인데요. 지금 이 틱톡 금지법은 작년 4월에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지가 뭐냐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다가 넘기지 않으면, 매각하지 않으면 19일부터는 미국에서 틱톡을 사용 금지토록 하겠다. 이게 이제 골자거든요. 그래서 이건데 문제는 지금의 미국의 젊은 층들이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층들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게 뭔 소리야. 나도 지금 이용하는데 해서 그런 틱톡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0%입니다. 그러니까 1억 7천만 명이 쓴대요. 예, 그렇게 해서 젊은 층의 반대가 높고, 그다음에 트럼프 자신도 지난 대선 때 또 틱톡의 선거운동에서 사실 톡톡이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 베런이 틱톡으로 선거운동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틱톡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틱톡의 금지를 유예시킬 또는 유보시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 공산당이 되겠죠. 특히 이 틱톡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머스크에게 매각을 일부라도 하면 봐주겠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중국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이 틱톡, 일단은 전면 부인했어요. 예, 지금 이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만일에 이 사업권을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면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틱톡 측은 이에 대해서 완전한 허구다. 근데 완전한 허구란 말 속에 다른 뜻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일축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틱톡 금지법을 완전히 법적으로 폐기할 것을 아예 의회에 촉구하는 방안, 또는 법무장관한테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방안, 뭐 이런 여러 방안들이 이제 미국 대통령은 저런 권한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완전한 해결책은 법안을 바꾸는 건데 거기에는 또 반대론도 못지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2달 내지 석 달 자기 행정명령으로 일단 스톱시킨 뒤에, 예, 폐지를 미룬 뒤에 예, 의회에 촉구를 하겠다. 촉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의 덕을 톡톡히 본 이 틱톡 놀이터를 없애는 데는 부정 여론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데는 당장 반대가 많은데, 근데 애초에 이 고민이 미국에서 나온 이유는 틱톡이 많은 부분의 정보를 중국으로 실어 날리면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트럼프가 아무리 이걸 유예한다 그래서 법까지를 폐기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니까 네. 뭔가 묘수가, 네. 더군다나 머스크가 끼어 있으니까 뭔가 타협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